요렇게 선이 이렇게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요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 거 있어요. 근데 파선에 수직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요? 서로 연결이 불명확하게 이렇게 그리는 것은 X다. 좋지 않다 이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그 파선입니다만 이런 거 파선이라 그러는데 파선입니다만 만나는 지점이나 교차하는 지점 명확하게 알아 이거죠. 교차할 때도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교차하게 그리시는 게 좋죠. 그죠? 예를 들어 이건 뭐 잘 된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파선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차하면은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라 이거죠. 명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뒤에 한번 보실게요. 선의 굵기는 굵은 선은 0.6에서 0.8mm. 그래서 도면의 윤곽선이나 건물의 외곽선, 단면선, 중간선은 0.2에서 0.6mm. 작은 규모의 단면선, 물체의 외곽선, 경계선, 파선. 가는 선은 0.2mm. 문자 보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질감, 치수선, 지시선, 해칭선, 인출선. 이런 것들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치수선, 치수보조선, 해칭선.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는 선으로 나타내거든요. 해칭선이 뭐냐면요, 해칭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돌이 있다고 할까요? 벽돌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잘라진 거예요. 잘라진 벽돌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를 싹둑 자른 겁니다. 잘라진 단면을 표시하는 거. 이게 45도 각도로 잘라진 단면을 표시하는 거. 여기 싹둑 잘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해칭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칭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치수를 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구조물의 치수를 잰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센티미터냐, 몇 밀리미터냐, 밀리미터로 재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000 밀리미터다, 1000이다. 그러면은 여기 요선이 치수선이고요. 여기 화살표가 있는 요선이 치수선이고 요선이 이제 치수 보조선이에요. 요게 이제 치수 보조선, 요게 이제 치수선.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는 이렇게 나타내죠. 여기는 치수 보조선은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도 이제 치수 보조선 이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는 얼마고 여기서 여기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예를 들어서 400이고 여기는 300이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요런 것들 우리는 치수 보조선 이걸 치수선이라 그래요. 여기는 그럼 얼마겠어요? 보나마나 여기는 치수 보조선이고 여기 치수 보조선이고 여기 치수선이죠. 치수선 이거는 70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떻게 그려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하고 있냐고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600이고 여기는 400이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렸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이 길이를 나타내는 선을 우리가 치수선, 여기 양쪽에 이렇게 그어놓은 거, 이런 것들 우리는 치수 보조선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치수를 기입할 때는요, 수평 부분의 숫자는 이 위에다 적습니다. 이 치수선 위에다가 숫자를 적어요. 좌에서 우로 읽게. 1000, 400, 600. 그래서 치수선 위에다 적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된 치수선의 치수는 어디서 재냐면은 왼쪽에 여기 선이 있으면 치수선이 있으면 왼쪽
왼쪽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다 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평선이니까 위쪽에, 수평이니까 위쪽에, 수직이니까 왼쪽에, 수직은 왼쪽에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치수선, 치수보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선 중에서도 가는 실선으로 치수선, 이런 것들을 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제 해칭선은 단면을 45도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것도 얇은 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출선은 뭐냐면은요, 조경에서 인출선이라는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얇은 선으로 하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다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를 쭉 심었습니다. 이렇게 교호식재,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라고 할까요? 느티나무를 교호식재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을 연결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느티나무 6주가 있는데 H 3.0 곱하기 R이 8이다. 이런 식으로 적을 때, 수목의 규격을 표시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출선이라 그래요. 요 선을. 이 6주의 느티나무, 6주, 수량이죠. 6주의 느티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3m고, 근원 직경은 8cm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중심을 연결한 요 선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인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출선. 이 선의 이름은 인출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역시 가는 선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선의 유형 및 용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명칭 실선은 이제 전선이 있고 가는 선이 있는데, 전선은 0.3에서 0.8mm고 가는 선은 0.2 이하다. 그래서 실선 중에서 전선은 외형선과 단면선, 그 용도는 물체의 보이는 부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나타내는 선이고, 절단면의 윤곽선이 실선이다. 가는 선은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해칭선 이런 것들은 가는 선으로 한다. 여기까지 좀 밑줄을 그어놓고 알아두시고요. 파선은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 숨은 선,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그 용도를 전부 알아두세요. 실선의 전선, 가는 선, 파선의 숨은 선, 이런 것들 역할. 실선 볼까요? 용도. 물체의 보이는 부분을 나타내고 절단면의 윤곽선, 그리고 가는 선은 그 설명, 보조, 지시, 단면의 표시. 파선은 물체에 보이지 않는 모양 표시한다. 이런 거 있죠. 파선을 사용할 땐 우리가 이렇게 정육면체나 증육면체를 이렇게 그렸다고 할까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선, 이게 파선이죠. 보이지 않는 뒤에 들어간 요거를 이제 파선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일점세선은 가운데 점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 선과 선 사이에 점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은 일점세선이고요. 그 가는 선은 중심선으로 하고, 반선은 경계선이다. 밑줄 그으세요. 반선은 경계선. 그래서 이제 그 중심선이나 경계선에 일점세선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경 대상지가 있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이 땅에다 조경 대상지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경계를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조경을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경계선, 외부와의 경계선은 이렇게 우리가 일점세선으로 한다. 이게 이제 그 일점세선이고 여기서는 용도가 경계선으로 쓰인 거죠. 경계선을 쓸 때는 이렇게 일점세선으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선, 일점세선의 세선 중에 반선으로 경계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점세선,
여기서 뭐 가는 선, 반선, 전선 이거는 두께에 대한 얘기예요. 굵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2점 쇄선. 2점 쇄선은 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체가 있을 것으로 가상되는 부분이다. 주로 1점 쇄선이 잘 나오죠. 1점 쇄선 용도, 물체의 중심이나 대칭축 표시, 물체의 절단한 위치 및 경계 표시. 특히 이제 1점 쇄선은 경계 표시로 많이 나옵니다. 경계 표시. 그 다음에 치수선의 사용. 치수의 표시 방법 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번, 치수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밀리미터다. 전부 다 아시는 거죠? 만약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은요, 그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그 다음에 나번, 치수 기입선에는 치수선 및 치수 보조선을 사용하는데, 치수선은 가는 실선을 사용하고, 치수 보조선에 직각이 되게 하며, 화살표나 점으로 경계를 명확히 표시한다. 즉 뭐냐면은, 요게 이제 치수 보조선이잖아요? 요게 치수선이면 여기는 직각이다 이거죠. 직각. 서로 직각이고 화살표나 점을 찍든지 화살표로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직각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답은 치수의 기입은 치수선에 평행하게 기입한다. 예, 치수 여기 제가 1000 이렇게 적었잖아요. 700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는요. 치수선에 평행하게 적는다. 치수선에 평행하게 적는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치수선을 거놓고 여기다가 뭐 700 이런 식으로 적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적지 않고 어떻게 적어요? 돌려서 700 이런 식으로 적는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적지 마라. 이렇게 치수선에 평행하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적어 나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치수선이 수평일 경우 치수선 상단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왼쪽에서 오른 치수선이 수평인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간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마번, 치수선이 수직일 경우 수직이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읽어 나간다. 다만 숫자를 적을 때 치수선의 평행한 방향으로 적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출선의 사용. 인출선의 용도. 가번, 도면 내용물의 대상 자체에 기입하기 곤란할 때 사용하는 선이고, 수목명, 수량, 규격 등에 기입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인출선, 여기 나왔네요. 인출선. 이렇게 해가지고 6 느티나무 하고 밑에 규격을 적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출선의 표시 방법, 그 밑에 나오는 262쪽의 인출선의 표시 방법. 가번,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나번, 도면 내의 모든 인출선의 굵기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긋는 방향과 기울기를 동일한다. 이렇게 하시고 263쪽 보시겠습니다. 설계 기호. 적용 시설물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면기호 263쪽 아래 보시면 단면기호는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는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보시면 벽돌, 벽 일반 이건 안 나오고요. 벽돌 일반, 일반적인 벽돌은 이렇게 표시하죠. 벽돌은 그냥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거주면 여기 보면은 벽돌이에요. 벽돌을 표시할 때는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렸다. 그러면은 벽돌이 벽이죠. 벽돌로 뭐 벽을 쌓았건 벽을 쌓죠. 벽돌이니까. 예, 벽돌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럭은 좀 다르죠. 블럭은 이렇게 뭐 구멍 송송 뚫려가지고 블럭 있잖아요. 블럭. 예, 블럭벽은 우리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블럭벽에 우리가 뭐 옛날에는 뭐 부록구라고 했어요. 부록구. 예, 블럭벽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철제에 있는데 금속이에요. 금속. 두 줄입니다. 두 줄. 철제는
금속은 두 줄입니다. 두 줄. 이렇게 두 줄을 꺼주면 이거는 금속이에요. 두 줄. 네, 금속 또는 철제나 금속은 두 줄로 걷는데요. 이건 이제 번쩍, 예, 빛이 나는 것 같죠? 번쩍 두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예요. 거기 철근 콘크리트 있죠? 그건 세 줄이에요. 세 줄. 세 줄을 그시면 돼요. 이렇게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이거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금속은 이게 번쩍 두 줄인데 철근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시멘트, 모래, 자갈. 이게 다 들어갔구나. 세 줄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집안. 거기 집안 보세요. 집안. 집안은 그냥 흙이죠. 땅이고 흙입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집안을 나타내는 거고, 집안. 자, 보세요. 집안. 그 다음에 잡석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잡석. 잡석은 어떻게 표현해요? 잡석은. 이렇게 Y자를 양쪽으로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는 잡석이다. 이 잡석 표시 잘 봐두세요. 잡석 표시. 좀 더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석재. 석재가 또 이제 만만치 않게 잘 나와요. 석재가 여러 번 나왔어요. 석재가. 이렇게 거놨는데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중앙선이 있습니다. 중앙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석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석재다. 단면도에 단면기호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타일이나 테라코타. 테라코타는 톡이죠. 톡이죠. 타일이나 테라코타. 네, 테라코타는 이제 불에 구워서 만든 톡인데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무규칙적으로 이제 점이 막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냥 무규칙적으로. 네, 이거는 타일이나 테라코타. 테라코타 하면은 이건 다른 말로 톡입니다. 톡이. 흙을 불에다 구워가지고 만든 거. 타일이나 테라코타. 석재 중요하고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온 순서를 보자면은 이게 제일 잘 나왔고요. 여기 제일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잡석. 다른 것도 한번 봐두세요. 벽돌, 블럭벽, 금속, 석재, 철근 콘크리트, 집안, 잡석, 타일, 테라코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열재는 이렇게 생겼고, 목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축적, 도면의 축소 또는 확대된 것의 실제 관계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몇 분의 몇으로 줄여서 그린다. 보통 이제 주택 정원은 100분의 1, 200분의 1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축척은요, 어떤 면적을 줄이는 게 아니라 길이를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분의 1이다. 그러면 실제 거리보다 500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줄인 거지 면적을 줄인 게 아닙니다. 넘겨보시면 축척은 한번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크게 이제 내용이 나올 만한 건 없어요. 축척은. 그 다음에 설계 과정 보시겠습니다. 설계도의 종류가 나오네요. 설계도의 종류. 평면도. 평면도가 가장 일반적인 도면은 평면도죠. 그래서 평면도는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도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면이 뭐냐 그러면은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평면도는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본 구조예요. 그래서 높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체감이 없죠. 아시다시피. 배치도, 평면도에는 배치도로 많이 쓰이죠. 이제 어디 뭐가 배치됐다. 그래서 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기 위하여 도면으로서 계획 대상지 주변의 계략적인 구성을 표현한다. 주로 평면도는 배치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설계 시설물의 위치나 도로 체계, 부지 경계선, 지형, 방위, 식생 등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식재평면도. 여러분들 어차피 평면도 그리셔야 돼요. 평면도 그리시고 단면도 그리셔야 돼요.
평면도 가번, 수목의 위치, 종류, 수량 등을 표현한다. 그리고 나번, 수목의 규격은 수고, 수간폭, 흉고 직경, 근원 직경 등으로 나타내며 논양과 같은 경우에는 수간길이 L로 표현한다. 여러분 전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설계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니까 보시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요 나무의 키 이거를 우리는 수고다, 나무의 키다. 그래서 H로 나타내고 약자로 이거 단위는 미터예요. 몇 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 다음에 이 나무의 가지와 잎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수관나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기를 우리는 수관나비 해서 이거를 W다 대문자로 하고 단위는 역시 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지면에서의 직경 이거를 우리는 근원 직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원 직경 해가지고 R 해서 우리는 센티미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대문자 R 이러고 센티미터. 그 다음에 지면 1.2m 높이에서의 직경. 지면에서 1.2m 높이에서의 직경을 여기에 직경. 그러니까 여기 그려본다면 파란색으로 그려본다면 요 직경. 지면 1.2m 높이에서의 여기도 직경을 재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흉고지름이라고. 흉고지름, 흉고직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흉고지름을 우리는 B다 그러고 이거를 센티미터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아까도 그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가 4주가 있다고 할까요? 느티나무가 느티나무건 벚나무건 어느 나무든 좋습니다. 느티나무 4주를 이렇게 인출선을 한다 그러면은 4느티나무 이렇게 하고 느티나무 하고 H 3.0 곱하기 R 8이다 그러면은 수고가 3m고 근원 직경이 8cm다. R은 cm다 이거죠. 8cm다. 흉고지름 B는 cm인데 1.2m 높이에서의 직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고는 H인데 미터다. 수관나비는 W로 나타내고 미터로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소나무다 이거예요. 소나무. 여기 소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소나무가 있어요. 이걸 인출선을 했다고 할까요? 소나무 한 주가 있습니다. 소나무 한 주가 있으면은 H가 예를 들어서 4.5m 곱하기 W 예를 들어서 2.0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키가 4.5m고 수간폭이 수간나비가 2m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격을 얘기하고 한 가지 더 보시면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수관에서요. 수관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관이라 그러는데 그 가지와 잎으로 뭉쳐진 부분을 수관이라 그러는데요. 이 수관이 뭐냐면은 나무가 이제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수관이에요. 수관. 수관인데 이 수관 제일 아래에서 땅까지 수관 제일 아랫부분에서 땅까지의 높이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지하고라 그래요. 지하고. 그래서 지하고는 BH다 이렇게 하고 미터로 나타냅니다. 지하고. 이것을 우리는 지하고다. 이렇게 전부 수고, 수관나비, 흉고지름, 근원직경, 지하고까지 BH 미터로 나타낸다.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 규격을 나타내는 거 거기 나와 있네요. 수고, 수관폭, 수고는 미터고 수관폭도 미터고 흉고직경 센티미터, 근원직경 센티미터로 나타내며 눈양과 같은 경우에는 수관 길이 L, 수관 길이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시설물 평면도, 건축물, 벤치, 분수 등 이런 것도 이제 평면도의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도는요, 입체감이 없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인면도와 단면도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인면도는요, 입체감이 있죠.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머리밖에 안 보이겠죠. 머리랑 어깨. 앞에서 보면 이렇게 얼굴이 보이죠. 네, 얼굴이. 이게 인면도입니다. 가번 평면도와 같은 축적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정면도, 정면에서 보면 정면도. 배면도는 뒤에서 보는 거. 배면도. 뒤를 보는 거. 제 뒷모습을 보세요. 배면도입니다. 측면도. 옆으로 보는 거. 옆으로 보는 걸 측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교탁 같은 거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평면도지만은 앞에서 보면은 정면도, 옆에서 보면은 측면도, 뒤에서 보면은 배면도. 그리고 나번에 수직적 공간 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지 인면도를 이용한다. 인면도입니다. 인면도는 수직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단면도. 시설물의 경우 구조물을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잘라진 곳의 그 모양. 이게 바로 단면도죠. 구조물의 내부 구조 및 공간 구성을 표현한다. 평면도의 단면 부위를 반드시 표시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평면도를 그리잖아요. 평면도에. 우리가 이제 그 조경의 어떤 평면도를 그려요. 이런 대상 부지에 평면도를 우리가 도면을 그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녹지가 있고, 이쪽에는 뭐 녹지가 있고, 여기 뭐 운동 공간이 있다. 운동 공간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근데 이제 그 단면도를 그린다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반드시 이렇게 단면선이 나타나 있죠. 선이. 이곳을 나눠가지고 A 다시 해가지고 요쪽을 잘라가지고 위를 바라봤을 때의 단면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평면도를 그리실 때에 단면도 선이 있어야 돼요. 단면도 선이 있어야 단면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평면도의 단면 부위를 반드시 표시한다. 그리고 조경 설계에서 대지 단면도를 많이 이용한다. 그 다음에 상세도. 상세도는 일반 평면도나 단면도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세부 사항을요, 시공이 가능하도록 표현한다. 벤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농구 골대 같은 거 있잖아요. 농구 골대. 이거를 평면도에다가 상세하게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그 상세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벤치에 상세도를 그려라. 벤치 상세도를. 벤치가 위에서 보면은 거의 이렇게 생겼다.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1800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500이다. 500이다. 이런 식으로 벤치의 어떤 그 상세도 중에서도 평면도죠. 그러니까 그 상세도는요, 한두 면이 아니고요. 평면도, 뭐 정면도, 측면도, 측단면도 이런 식으로